안녕하세요. 김희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동학 중 이 배설, 익스크리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렸던 약물의 분포, 약물의 대사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므로 필요한 부분마다 우측 상단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배설에서의 개념은 바로 청소율, 클리어런스입니다. 청소율을 정의를 하자면은 단위 시간 동안 청소가 되는 혈장의 양입니다. 청소율의 계산은 신장내과에서 배울 때는 P분의 UV, 혈중에 있는 약물의 농도분의 소변 중에 있는 약물의 농도 곱하기 소변의 양으로 계산을 하는데, 청소율을 유도하는 방법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 혈장 중에 청소된 혈장의 양, 이 부피를 우리가 청소율, 클리어런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혈중에 있는 약물 농도 곱하기 청소된 혈장의 양은 이 정도 혈장 중에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있었겠죠. 이 쓰레기 양이 소변은 농축이 되니까 소변에 있는 약물 농도 곱하기 소변의 양을 곱하면은 결국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혈장을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청소율이 P분의 U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여기 카드로 달아가지고 신장내과에서 해당한 설명을 한 부분을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배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감기의 정의는 약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반으로 감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되죠. 반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약물 대사는 바로 직전의 영상에선 설명드렸듯이 1차 역학을 따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1차 역학이 뭐라 그랬죠? 약물의 일정 분율이 대사가 된다라고 했죠. 즉 약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대사 속도가 빠르고, 약물의 농도가 감소를 할수록 약물의 대사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가면서 약물의 일정 분해기 대사가 되는 걸 보고 우리가 1차 역학이라고 했었습니다. 약물의 일정 분해기 대사가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약물의 농도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약물의 농도를 로그로 계산을 하면은 산술 용량이 아니고 대수 용량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용량일 때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로 농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처음에 넣었을 때는 약물의 양이 많겠죠. 우리가 약을 많이 넣어줬을 테니까. 처음에는 약물이 대사되는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이 대사되는 속도가 늦어서 느리게 감소되는 겁니다. 직선은 그냥 단순한 속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세로는 혈중 농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에서 1000, 1000에서 100, 10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반엔 대사 속도가 빨랐다 점점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1차 역학을 따른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 이 약물의 초반에 이 곡선 부분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혈중으로 약물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처음에 약물을 막 투여를 하면은 처음에는 투여한 부분에는 농도가 높아요. 혈중의 농도가 높죠. 하지만 결국에는 분포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으로 퍼지고 나야 진정으로 약물의 혈중 농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장에 약물이 빠른 농도로 감소하는 거는 약물이 대사돼서 배설되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약물이 분포되어서 약물 농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에다가 약물을 넣어줬다 그러면 처음에는 혈중에 돌면서 조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온몸에 조금씩 퍼지겠죠. 그렇게 다 퍼져서 평형이 된 이유가 분포기가 끝난 순간이 되게 되는 거죠. 분포가 다 된 이후에 오로지 약물이 대사되어 배설되는 거에 의해서만 약물 농도가 감소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소실기, 약물을 진짜로 잃어버리는 순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포기 시기에도 약물의 대사는 1차 역학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실제로 처음에 약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퍼진 전체 약물의 양은 소실기에서 가상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 지점 Y절편을 구하고 나면은 이것이 바로 맨 처음에 넣어준 약물 중에 우리 몸 전체에 퍼진 전체 약물의 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포되기 전에 반짝 혈중에만 있어서 보였던 약물의 농도고, 실제로 대사되어 나가던 이 시기에도 대사되어 가던 약물의 농도는 이 가상의 선을 통한 Y절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200mg의 약물을 넣었을 때 혈중의 약물의 농도가 10의 9승 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로그 곡선이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전체 중에서 대부분은 90%는 몸의 조직으로 사실은 퍼졌던 거고, 다 퍼지고 나면 혈중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0의 9승으로요. 그렇다고 쳤을 때
맨 처음에 약물을 넣어줬을 때 조직에 다 퍼지고 나서의 우리 혈중 약물의 농도라고 하는 요 10의 구승이라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분포용적 영상에서 설명한 분포용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상의 예시에서 값인 9mg/L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약물이 충분히 조직에 분포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 혈중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값이 되는 거고, 결국 충분히 조직에 분포한 다음에는 그만큼 혈중 농도가 떨어질 거고, 그 이후에 직선의 청소율에 따른 약물이 제거가 되는 시기가 소실기가 되는 것인데, 가상의 선을 그었던 약물의 절편이 Y절편이 8이 나왔으니까 결국 이 약물의 분포용적은 분포용적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체내 약물 존재량인 200mg을 혈중 농도인 8로 나눈 25L, 200 나누기 8 한 25L가 됩니다. 우리 몸 25L만큼 조직에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절편이 바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약물의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약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Y축이 로그 농도이기 때문에 8에서 4로 감소하는 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10의 4승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Y축이 로그 2 자연상수 밑으로 해서 ln2가 감소하는 값이 실제로는 절반 감소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Y축이 ln2만큼 감소하기 위해서 걸리는 X값,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감소할 때 소요가 된 X값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Y축의 변화량인 ln2라고 하는 값이 소실기의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반감기가 되므로 반감기의 정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ln2를 이 곡선의 기울기로 나눠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실기인 직선의 기울기는 청소율을 체내 존재량으로 나누면 청소율이 이 감소되는 정도고, 우리 몸에 있는 양이 이 Y축에 있는 값이 되므로 결국 이 값을 나눠주면은 반감기라고 하는 값은 계산이 ln2를 기울기로 나눠준 건데, 기울기는 약물량분의 청소율이 되니까 이걸 나눠주니까 결국 값은 ln2를 분포용적을 곱하고 청소율을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물의 대사가 1차 역학을 따른다고 전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약물의 대사가 약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약물이 0차 역학을 따라버리게 됐다. 우리가 술 마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너무 약물이 많이 들어와서 대사하는 요소가 포화가 되기 때문에 0차 역학으로, 즉 일정한 양이 대사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이게 절반이 되는 시간을 재야 되는데 0차 역학이면 같은 양이 대사가 되죠. 몇 시간마다 2씩 대사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약을 100에서 50이 될 때는 2씩 감소하면 25라는 시간이 필요할 건데, 50에서 25가 될 때는 절반의 시간만이 필요하죠. 즉 반감기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물량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반감기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으려면은 1차 역학을 따라야 된다. 1차 역학을 따르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약물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약물인 일반적인 약물이어야 반감기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Y축이 약물의 농도고 X축이 시간이죠. 그랬을 때 이 반감기 곡선의 아래쪽 곡선의 기울기, 아래쪽 곡선의 면적, 예를 들어 여기가 10초라고 쳤을 때 이 아래쪽의 면적은 뭐냐면은 10초 동안 약물 농도가 이만큼의 농도를 지녔기 때문에 이 값을 적분해 보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우리 몸이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정도만큼의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즉 0인 순간에는 9만큼의 약물의 영향을 받았고, 이 순간에는 8만큼의 영향을 받았고, 이 순간에는 6만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양을 적분을 하면 우리 몸이 약물한테 받은 영향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곡선 아래 면적은 약물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 밑에 넓이 값을 우리가 AUC, Area Under Curve, 말 그대로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약물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약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투여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면 어떻겠어요? 약물을 넣어주면 농도가 쫙 올랐다가 반감기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할 거고,
또 약물을 또 투여해주니까 어느 정도 약물이 올랐다가 또 반감기 때문에 감소할 거고, 또 약물이 늘었다가 반감기 때문에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은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약을 넣어주면은 약물 농도가 무한대로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약물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차 역학을 따르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약물이 점점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평형을 이루는 상태, 내가 넣어주는 약물의 양이랑 그 다음에 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깨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양이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약물을 같은 용량으로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면은 통상 약물 반감기에 4배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넣어주는 양이랑 약물이 대사되는 속도가 비슷해져서 결국 혈중에는 약물 농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이 와요. 약물이 들어와도 비슷하게 대사, 올라가도 비슷하게 대사. 전체적인 평균적인 농도는 어느 순간 포화가 돼서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항정 상태,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반감기에 4배 정도의 시간이 오르면은 우리 몸에 약물이 투여되는 속도와 소실되는 속도와 같은 항정 상태가 온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투여해야 되는 약물의 투여 간격 및 투여 용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도의 체내용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약동학 중 배설, 익스크리션 파트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